불꽃 받침. 최근 어트랙트가 피프티 3명의 계약 해지를 발표했는데요. 또한 어트랙트는 JTBC와 손을 잡고 새 그룹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프티 사태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키나의 설득에도 피프티 3인 멤버는 결국 돌아오지 않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키나의 결정적 폭로에 피프티 3인 멤버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피프티 3인 멤버가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이 사태를 주목해서 봐왔던 해외 팬들이 놀라며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내에서는 전홍준 대표를 배신한 멤버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지만 해외 팬들은 그럼에도 피프티 멤버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태를 알고서는 이제 국내 팬들 못지않게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 해외 팬들 반응. 이 사건이 보도되자 레딧에서 해외 팬들은 이 같은 반응했습니다. 와, K-팝 그룹의 수명을 정말 단축시켰네요. 1주년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데뷔를 했고 유일한 컴백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회사와 법적 문제를 겪었고 여론 재판에서 체면을 잃었고 최악의 이유로 결국 해체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소녀들이 데뷔할 때 너무 신났고 큐피드가 얼마나 잘했는지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정말 큰 수치입니다. 솔직히 이건 최고의 엔딩은 아니에요. 시오, 아란, 세에나가 고소당하고 업계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도 어트랙트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그들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 셋이 얼마나 엉망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소녀들은 키나의 루트를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는 영화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서바이벌을 통한 새로운 걸그룹이 결성됩니다. 그래서 3위는 대표님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어트랙트 복귀를 협상하기로 합니다. 이 똥은 날마다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팬덤도 정신을 잃고 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나머지 3명의 멤버가 키나와 함께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피프티는 해체되지 않았을 겁니다. 단순히 낭비된 잠재력의 가장 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너무 슬프네요. 그들의 데뷔는 저를 폭풍처럼 몰아쳤고 그들의 모든 노래는 첫날부터 반복되었습니다. 러빈미는 저를 끌어들였고 텔 앤드 하이어는 저를 그들의 보컬에 매료시켰습니다. 나는 그들이 꽤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향후 컴백에서 어떤 컨셉을 선보일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난 그저 음악 때문에 실망했을 뿐인데 아무도 그들처럼 해내지 못했거든요. 2. 멤버 3인의 최후의 발악. 피프티 3인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25일 피프티 3인, 세나, 시오, 아라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7차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르는 쌍방이 계약 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 계약 관련 가처분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피프티 나머지 3멤버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항고 이유서를 안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려고 했는데 다소 이례적으로 빨리 기각 결정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6월 19일 제기된 피프티 멤버 사인 가처분 신청이 8월 28일 기각되면서 멤버들은 즉각 즉시항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즉시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일주일 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적시하지 않을 경우엔 항고장을 먼저 접수하고 그 이유를 담은 항고 이유서도 항고장 접수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프티의 항고는 10월 24일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항고 이유서 미제출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항고 이유서는 9월 10일까지는 제출됐어야 했지만 멤버 가운데 키나가 항고 취하서를 낸 10월 16일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 항고를 담당한 서울고법은 10월 24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항고 기간 동안 키나가 소송에서 빠지는 등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3. 키나의 폭로로 늘어난 손해배상액. 그런데 키나의 폭로로 인해서 지금 소송에서 지면 피프티 멤버 3인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것은 계약 해지가 인정된 시점이 6월 19일 멤버들이 가처분을 제기했을 때인지 어트랙트가 직접 계약 해지를 통보한 10월 19일인지에 따라 배상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멤버들이 가처분을 제기한 전후에 들어온 광고나 행사, 각종 투자 제한 등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기대 수익이
배상액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키나의 폭로로 6월 19일 이전까지도 손해배상에 들어가면서 더욱더 엄청난 배상액을 물어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키나는 안 대표가 외부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트랙트의 투자금 등이 결국 피프티피프티의 빚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멤버 부모들에게 접근하여 계약 해지를 종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해지 통보 직전에는 멤버들에게 코로나19 확진 키트 사진을 제공해 어트랙트의 눈에 띄지 않게 숙소를 빠져나올 것을 지시했고, 가처분 소송 중에는 멤버 부모들에게 연락해 지속적으로 조언했다는 게 키나의 주장인데요. 이 같은 공모가 재판부에 의해서도 사실로 확정될 경우엔 전 멤버 3인이 어트랙트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좀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활동, 즉 계약에 따른 의무를 해지 통보 전부터 소홀히 해왔다면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6월 19일 이전까지도 손해 발생 시점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계약상 의무 미이행 등 계약 해지의 귀책 여부를 떠나 신뢰관계 파탄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가처분에서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어트랙트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반면 멤버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정 요구 없이 곧바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 점 등에 더불어 해지 통보 전 안성일 대표와의 공모 의혹 자료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트랙트가 아닌 전 멤버 3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앞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계약 파기를 공모하고도 어떤 반성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합의나 조정이 되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프티 3인이 어트랙트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전홍준 대표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조건을 들어서 더욱 큰 상처와 분노를 주었죠. 전홍준 대표가 이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기한이 이미 한참 지났고 자신을 배신한 이들은 반성은커녕 더욱더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현재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배우로 지목된 안성일 대표는 10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어트랙트에 대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안성일의 혐의사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프티 3인 멤버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고 재판에서의 결과도 암울해질 전망입니다. 결국 손해배상액은 2배,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 키나의 복귀 시나리오. 전홍준 대표는 JTBC와 신인걸그룹 오디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키나가 여기에 들어갈지 아니면 따로 활동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키나의 솔로 앨범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피프티에서 메인 래퍼였던 키나가 본인이 소화 가능한 장르로 홀로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키나가 어트랙트가 기획하는 걸그룹 오디션에 참가하여 새로운 걸그룹에 도전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오디션을 보는 국민들에게 더욱 큰 관심거리를 주고 키나에게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초심을 찾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오디션에서 최종 발탁된 걸그룹에 키나가 합류하는 것인데요. 결국 잘못했다며 반성하고 돌아온 키나와 끝까지 소송을 걸면서 전홍준 대표와 각을 진 3명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